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윤석열 측의 그 분열입니다. 한마디로 윤석열 내란 수계를 지금까지도 옹호하는 모습, 물론 속내가 어떨지는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국힘 정치인들이 전부 다 윤석열이 좋고 찬양하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이해관계 때문에 지금 저러고 있는 건데, 중요한 건 어찌 됐든 그 안에서도 지금 갈라지고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내용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들을 정찰하고 이 핵심을 요약해서 계속 전해드리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계속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중요한 건 이게 중앙일보 단독에서도 이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윤석열 뽑은 보수 분화 확인됐다. 한마디로 윤석열을 지금까지도 찬양하는 사람들이 더 세게 윤석열은 잘했다, 뭐가 문제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핵심은 조기 대선과 부정선거에 있습니다. 이거를 찬성하냐 반대하냐에 따라서 지금 자기네들 팀끼리도 엄청난 내분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보시다시피 실제로 이렇게 강성보수층, 온건보수층, 중도층 이렇게 세세하게 나눠서 지금 분화가 이뤄지고 있다, 이렇게 중앙일보에서 보도를 한 겁니다. 이렇게 앞서 말씀드렸듯이 부정선거에 대해서도 어지간한 그 보수층도 지금 송절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태극기 모독단 세력들, 결국 저들은 보수라고 불러서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헌정 질서를 대놓고 무시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데 이걸 찬양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수가 됩니까? 그래서 저들을 보수로 불러서 안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그래서 지금은 공화국의 적이냐 아니냐 이렇게 나뉘는 거 말고는 보수 대 진보, 좌파 대 우파 아무 의미가 없는 구분입니다. 계속 저들은 근데 그렇게 만들고 싶겠죠. 이러니까 또 어떤 식으로 중앙일보 네이버 댓글에 반응들이 나오고 있냐. 보수 분열 획책하는 편파 보도, 중앙일보 허가 취소를 국민은 요구한다. 여기 국민의, 정확히는 국민의힘 그 지지자들이 요구한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습니까? 아니 그리고 웃긴 게 평소에 이제 조중동 불신이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었는데 동아일보가 그중에서 가장 먼저 이탈하고 지금 중앙일보에서도 이런 내용을 다루니까 갑자기 중앙일보 기자도 좌파 기자가 됩니다. 이 뒤에 또 전해드릴 내용들을 보면 참 저들이 어디까지 쪼그라들지 정말 너무나 궁금한데요. 아무튼 자기들이 상식파다, 전환길류의 얘기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저 안에서도 튀고 싶어서 5만 가지 경쟁이 시작이 되는데요. 인권위를 찾아가가지고 대통령도 국민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윤석열이 국민이라면 거기에 맞게 본인도 법치주의 따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본인은 법 위에 있다고 계속해서 인식하고 실제로 행동에 옮기고 있는데 그럼 거기에 맞게 본인이 책임을 다하든가요. 자기들 필요한 것만 쏙쏙 골라 먹는 것들이 무슨 염치로 국민을 운운하고 자유를 운운하고 민주주의를 운운하고 인권을 운운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저들은 뭐가 뭔지도 이제 헷갈릴 지경에 왔다는 건데 여기에 또 중심에 섰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죠. 오랜만에 모습을 드러낸 이수정 씨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인권이 찾아가가지고 압박하고 별의별 난리를 자치고 있는데 다들 기억하시는 이 배현진 씨 근황이 궁금하지 않았습니까? 최근에 우원식 의장을 따라서 시진핑을 보러 갔다고 보시다시피 DC 국힘 비대위 갤러리에서 배현진 뭐 됐다 이러면서 엄청난 공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총선에 저거는 낙선이다, 친중이다, 찐친중이다 한마디로. 그러면서 극혐이다, 배현진 부고 소식만 듣고 싶다, 이런 얘기가 국힘 비대위 갤러리 내에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친중 이 문제를 계속해서 여기저기 뒤집어 씌우다가 이제 하다가 자기네 본진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다 불태우려고 작정을 한 건데요. 이러면서 늘 저들이 얘기하는 게 있죠. CIA에 신고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친중파 배현진 그저께 이제 신고한다는 얘기가 나왔고 친중 행적 찾겠다 난리를 치더니 결국에 CIA에 신고를 완료했다. 배현진 씨를 CIA에 신고를 100번 하든 1000번 하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CIA에서도 제발 그만 좀 해라, 이런 이 대망신을 당해놓고도 여전히 저걸 믿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니 트럼프 오면은 윤석열 부활한다며요. 그렇게 되면은 그 폭도들 전부 다 살아난다며요.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저렇게 당당하게 떠들고 있는데도 거기에 어마어마하게 추천이 바뀌고 심지어 이게 오프라인에까지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건 그냥 황당하다, 말도 안 되는 개소리다 라고 그냥 넘겨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더니 배현진의 실체라면서 최근에 또 어떤 글이 올라왔었냐면 북한 대학원 대학교에 이렇게 동문 당선을 축하한다면서 요 리스트까지 지금 막 공유가 되고 있습니다. 요 중간중간에 이제 민주당 정치인들과 국힘 정치인들이 섞여 있다면서 이걸 근거로 지금 뭐 배현진은 민주당으로 갈 것 같다. 국힘 비대위 갤러리에 타겟이 됐죠. 참고로 진작에 이 국힘 비대위 갤러리에 타겟이 된 사람은 이제 정광훈, 한수 신혜식, 신남성연대 배인규 이들이 있었는데 지금 배현진 씨가 또 엄청나게 불타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 정치인하고 저렇게 사진을 찍는데 전혀 어색하지가 않지 않냐. 배현진은 그래서 곧 민주당에 갈 것 같다. 요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지자들이 배현진의 악행을 너무나 뚜렷하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무슨 저런 말도 안 되는 소설로 따봉파리를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서 갑자기 배현진이 좌파가 됐대요. 친중 좌파. 야,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나중에 윤석열, 김건희를 이제 손절하는 국면이 오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야, 저 윤석열 친중 아니었냐? 애초에 저거 좌파 뿌락치 아니었냐? 이런 식으로 난리를 칠 겁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아무튼 이러니까 이제 네이버 댓글에도 우르르 몰려가서 배현진은 CIA에 신고를 했다. 뭐 삼선 절대 불가능하다. 요런 얘기들로 막 뒤덮이고 있고요. 하여튼 저들의 세계관을 보면 홍장원도 좌파, 뭐 친중, 곽종근도 마찬가지로 좌파 뿌락치. 참 진짜 저거를 진짜로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정말 쇼킹하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에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가 막 또 이런저런 얘기를 떠들고 있는데 어제 이재명 대표님과는 너무나 비교되는 그런 연설을 하고 있죠. 사실 이거는 연설이란 말을 붙일 수도 없는 겁니다. 그냥 기승전 민주당, 기승전 이재명 대표님을 거론하면서 뭐 민주당이 국민을 감시한다, 이재명 대표님의 실용주의 표방하는 거는 본인의 과거를 부정하는 거다, 난리를 치고 있는데요. 아니 본인들 얘기를 안 들으면 또 뭐라 그럽니까? 입법 폭주다, 무슨 이재명 사당화가 돼가지고 일당 독주 체제다, 그렇게 난리를 치면서 아니 이재명 대표님이 큰 결단을 내려서 그래 이거는 지금 뭐 여야로 나눠서 싸울 게 아니라 굉장히 시급한 문제들이니까 연금 개혁 문제라든지 아니면 또 여러 가지 중요한 민생 문제라든지 이런 입법 과정에서 본인들의 얘기를 듣겠다, 수용하겠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걸 두고 야, 저 뭐 과거를 부정하네 이런 식으로 욕만 합니다. 한마디로 답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받아들이면은 받아들이는 대로, 안 받아들이면 안 받아들이는 대로, 그냥 욕하기 위해서, 반대하기 위한 반대, 그냥 까기 위해서 지금 저렇게 난리를 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이재명 대표님의 방탄을 위해서 조기 대선을 민주당이 유도하고 있다, 이런 황당한 소리를 하고 있는데, 이러니까 막 국힘 갤러리에선 오늘 권성동 왜 이러냐, 워딩 풀악셀 밟는다, 한마디로 지금 막 워딩 장난 아니다, 화끈하다, 이런 식으로 누군가가 권성동 씨를 띄우려고 했으나 보시다시피 그 댓글에서는 또 저 내각제주의자인데 무슨 소리냐, 민주당 욕하는 척하면서 개헌하자는 거다, 절대 속지 마라, 그냥 무시해라, 이러면서 쌍권에 대한 비판, 한마디로 쌍권이 뭐냐면 권성동, 권영세에 대한 비판 여론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내용을 제가 굳이 전해드리는 이유는 이 안에서도 자기들끼리 여러 가지 이해관계 때문에 엄청나게 싸우고 쪼개지고 감정이 지금 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중요하게 봐야 된다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본격적인 대선 국면에 들어가면 저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도 좌파는 안 된다, 친중, 친북은 안 된다, 뭐 586은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뭐 특히 대표적으로 이재명 대표님만큼 막아야 된다 하면서 쫙 결집시킬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순순히 결집을 할 수 없도록 저들이 지금 어떤 얘기들을 떠들고 있는지를 다 박제해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들끼리 싸울 때 팩트를 갖고 싸우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끼리 던지고 있는 팩트 무기 이것도 차곡차곡 저장을 해두고 있고요. 다음 주제로 가기 전에 짧게 중요한 광고 하나만 하고 가겠습니다. 바로 인터넷 비교원인데요. 인터넷 신규 가입 시 최대 48만원, 인터넷 가입과 동시에 현재 쓰고 계신 휴대폰의 통신사만 변경해도 추가 최대 30만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원, 무려 총 108만원의 혜택을 3년마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정이 끝나셨다면 꼭 신청하시길 바라고요. 현금 사은품 혜택을 원하시지 않는 분들은 무려 55인치 삼성 TV로 선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1670-2521 상담 받으시거나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하시고 상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이러니까 언론에서도 국힘이 반성이 없다,
권성동 씨의 저런 헛소리를 도대체 언제까지 들어야 되냐 이겁니다. 헌정질서 파괴를 누가 했습니까? 이재명 대표님이 비상계엄을 했습니까? 윤석열이 내란을 저질렀는데 여전히 윤석열은 찬양 옹호하면서 무슨 저런 식으로 헌정질서 파괴자란 얘기를 합니까? 이러니까 이제 언론에서도 따끔하게 일침을 가하는 건데요. 더 웃긴 건 뭐냐면 저것들이 그럼 조기 대선 준비를 안 하냐?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친한계가 뭐 언더 73으로 또 망신을 당하고요. 김문수, 오세훈, 홍준표 그리고 이제 곧 본진으로 돌아갈 예정인 막 이준석 물론 이제 그들 뜻대로 되진 않을 겁니다만 어쨌든 각자 다들 속마음으로 지금 다음 대선은 나다. 난가병에 걸리지 않았습니까? 그래놓고 겉으로는 또 아닌 척 이재명 대표님 욕만 하고 있는데 저 안에서 자기들끼리도 지금 엄청나게 싸우고 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차마 이재명 대표님하고 권성동 원내대표하고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어제 이재명 대표님은 잘사니즘을 새 비전으로 제시를 하시면서 주 4일제라든지 아니면 경제 성장, 회복, 정년 연장, 연금 개혁, 30조 추경 이와 관련한 중요한 화두들을 쫙쫙 던지셨고요. A, B, C, D, E, F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A는 AI라고 보시면 되고요. B는 바이오, C는 이제 문화 콘텐츠, D는 방위산업, 디펜스죠. E는 에너지, F는 팩토리, 제조업 부활 지원. A, B, C, D, E, F 요게 가장 중요한 지금 핵심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차마 이런 내용을 권성동 씨가 따라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차마 이렇게 본인들의 비전과 가치와 철학을 앞세우지는 못하니까 기승전 이재명 대표님 발목 잡고 늘어지는 거 그것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한심합니까? 저런 인간이 무려 그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라는 건데 참 답답하고요. 오늘 오전에 겸유공의 이재명 대표님이 스페셜 편으로 출연을 하셨죠. 카메라 각도부터 해가지고 레전드 사진들이 진짜 많이 나왔는데 물론 이 화면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내용 굉장히 알찼습니다. 이 지도자감으로 누가 봐도 손색이 없다는 거를 증명한 날이었는데요. 야, 진짜 그 내란 당시에 이제 속마음부터 지금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고뇌까지 한 편에 다 담아냈는데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도 지금 언론이 이런저런 내용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지금 뭐 윤석열이 왜 저랬을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때 여러 가지 고뇌들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데 맨날 초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낙연 씨도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또 난가병에 걸린 것 같고 박영선 씨도 갑자기 등판해가지고 뭐 신박한 AI 내용을 담았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실망스럽다는 얘기를 하니까 언론이 또 좋다고 실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박영선 씨가 무슨 학생 졸업작품 수준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수직정원 뭐 이런 거를 제시했어야 된다는 겁니까? 뚱구름 잡고 추상적이고 무슨 말만 하는 게 핵심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님의 실용주의 내 가치와 철학은 잘 지켜가면서도 그 중에서도 좀 유연하게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겠다.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 아닙니까? 그리고 막 추상적이고 뭔가 멋들어지는 그런 언어 말장난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실이 꽉 찬 게 지금 이재명 대표님이고 그걸로 여태까지 매 순간 증명을 해서 여기까지 오신 분입니다. 근데 이걸 두고 무슨 뭐 신박한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면서 무슨 뭐 실망스럽다. 이 얘기가 도대체 얼마나 보도의 가치가 있는 겁니까? 전 도무지 이해가 안 가고요. 아무튼 이와 관련해서도 추가적으로 어떤 얘기들이 나오는지 특히 윤석열 주변에 조기 대선, 부정선거 계속 물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국힘당 정치인들의 생각 집요하게 물어야 되는데요. 이와 관련한 추가적인 소식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멤버십 부탁드립니다. 특히 멤버십 희동이님들께 정말 감사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주위에도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